이제 시장 특징주와 살만한 종목을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까 말까 오늘 MBN골드 윤강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오늘 수요일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지금 살까 말까 오늘장 특징주입니다. 보혜양조, 지금 주류 쪽에서 시장 판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OEM 소식이 있죠. 그리고 경인양행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자, 라온시큐어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의 움직임 활발한 상황입니다. 세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보혜양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 쪽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보혜양조가 사실 이거 기업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오른다기보다도 오늘 최근에 보면 주류 관련 규제가 좀 완화된다는 소식 때문에 그런 뉴스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오늘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전통적으로 오늘 세 종목은 다들 기본적 분식에 충실만 하면은 이 종목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보혜양조가 지금 계속 2018년, 19년 오면서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는 매출액이 한 760억, 그러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790억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런 제조업 기반들은 매출액이 커야지 영업이익이 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당기순이익도 커지는데 이거에서는 미래 성장성도 좀 부족하고 결국은 전통적으로 계속 이 캐시카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캐시카우 기업들이 점점점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뉴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규제 완화 소식 때문에 매출액에 약간은 정진을 시킬 수 있어도 이렇게 시장 점유율에서 크게 넓혀 나간다는 것은 사실 좀 힘들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가가 오른다 손실을 하더라도 향후는 이렇게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매수를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보혜양조는 그래서 네. 좀 보수적으로 보자. 네, 맞습니다. 같은 주류 시장 내에서 요즘 좀 많이 올라왔던 하이트 진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보혜양조보다는 하이트 진료가 좀 더 나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장 점유율 면에서 보나 차라리 주류 쪽에 만약에 테마주를 타고 싶다 그러면은 하이트 진료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 두 개 다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요. 오늘 이렇게 테마주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네. 제가 이제 결국은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경인양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삼성이 일본이 규제를 하고 있는 폴리미드 필름의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소식에 네. 경인양행까지도 같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탄력 좋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슈가 일단 나왔어요. 네, 오늘 이슈 나오기 이전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제가 세 종목들은 다 기본적 분석에 충실만 하기만 하더라도 이 종목을 투자할지 결정한다 그랬는데 경인양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에서도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2019년, 18년 다 조사를 해보고 과거 7년까지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 이 경인양행은 기본적 분석에도 아주 충실한 기업이고 또 성장성도 아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지금 주가 대비했을 때에도 점수가 제가 볼 때에도 괜찮긴 한데 사실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슈가 되어서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 기준을 살 수 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살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이러진 않습니다만 지금 이 종목들을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사게 된다고 하면 매수가는 제가 7,300원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단타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7,300원, 7,350원 요 정도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8,500원 좀 과하다 싶긴 한데 한 8,000원 넘어가면 매도를 그래요?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6,700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요 종목들은 향후에도 좀 상승한 종목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요. 과거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코오롱과 같이 이제 연구 개발을 좀 많이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투명 폴리 투미 이미드라는 네. CPI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 개발을 좀 많이 해오고 있었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개발을 한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이런 뉴스에 의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면 SK라든지 SKC라든지 다른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그런 종목들이 더 낫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인양행에서는 예전에 삼성전자와 같이 뭐 연구했던 실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대 과제 뭐 앞으로 소재 연구를 할 수 있는 10대 과제 안에도 삼성전자와 같이 연구 분석했던 내용들이 좀 있고요. 반제품 뭐 불투명 투명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한 어떤 노하우가 좀 있다고 보는데 뭐 직접적이지는 아니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인 양행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목표가 좀 크게 잡아서 8,5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장 특징주는요, 라운시큐어입니다. 라운시큐어도 지금 이제 이슈의 중심에 있는 네. 종목이에요. 네, 네.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건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서비스업에 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오늘 뭐 아직까지 결정난 건 아니지만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뭐 폐지될 네. 거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좀 많이 핫하게 오르고 있는데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많죠. 한국전자, 맞아요. 공인인증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큰 대장주, 이쪽 세타에서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뭐 라운시큐는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닌데도 오늘 뭐 주가가 관련됐다라고 해서 오늘 좀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반납하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매수하면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뭐 약간 뭐 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가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저는 라운시큐어는 뭐 그렇게 뭐 좋은 종목은 아니다. 오늘 세 종목 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나마 경인양행 외에는 뭐 두 개 다 이렇게 매수하지 네.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런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워서 뭐 다른 공인인증서 관련된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라운시큐어보다는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종목 투자 의견을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경인양행이 그나마 세 종목 중에는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보셨네요. 경인양행만 예스였습니다. 지난 5월 초였죠. 5월 6일 우리 포착주로 SNS 택을 들어가 봤는데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수익이 30%가 넘었어요. 리뷰를 좀 해볼까요? 네. 그 SNS 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윌리엄 모니를 말씀드리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을 주목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을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뭐 과거 역사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신고가가 있는 종목들을 주목을 해서 향후 더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기만 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SNS텍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쪽에 아주 강한 그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장성에 있어서도 아주 좋겠다라고 판단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주가가 오를 거라고 저도 예상치는 못했지만 좋은 기업들은 항상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는 이 종목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분류하는 스윙 투자도 좋지만 모멘텀 투자에 좀 가까운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 32,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도 사실 아직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더 들어가도 돼요? 네,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뭐 32,000원 넘어서도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이 감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SNS텍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 포착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뭐 LED도 관련돼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반도체 물론 이게 재료가 LED도 쓰고 반도체도 쓸 수 있는 그런 웨이퍼를 제작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SNS텍이나 뭐 TCK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구체적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공정 과정을 우리가 좀 많이 공부를 해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TCK가 제가 사실은 며칠 전부터 뭐 며칠이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이거 쭉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 중에 성장성이 더 있고 모멘텀이 남아 있는 이런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해서 좀 더 많이 수입이 나는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하고 있는데요. TCK가 과연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제 카톡방에서도 제가 TCK를 좀 많이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TCK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기본적 분석에서는 이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 그렇게 탁월하진 않습니다만은 꼭 우리가 기본적 분석 가지고 투자할 건 아니고 이건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가 반도체 공정 과정 중에 5번째 이제 방막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온 과정 이걸 좀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말인데 뭐 개인적으로 그냥 반도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개 과정 뭐 웨이퍼 제작부터 뭐 산화 공정, 포토 공정을 거쳐서 식각 공정, 방막 공정, 공정까지 가는 그 5번째 공정 과정에 이 제품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TCK가 1분기 컨센서스가 457억 원 매출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61억 원이었는데 1분기가 그 시장 컨센서스를 훨씬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500억대 분기 매출, 1분기 매출이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이렇게 계속 상향하고 있고 제가 좀 조사한 바로는 2분기 역시 아마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아직 안 꺼지고 계속 갈 수 있다고 보는데 2분기가 뭐 6월 15일 정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뭐 가상적으로 좀 웬만한 이제 언론 매체에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6월 15일 전후로 해서는 더 많이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도 나쁘지 않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T스케일을 좀 더 공정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 제가 3D 낸드 이건 저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의 고단화 그러니까는 92단 비중이 벌써 70%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해될 때까지 여러분 이 종목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카파 기준, 그러니까 증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공장을 계속 증설하는데 반도체는 보통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요를 예측해서 계속 카파 시설을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카파 시설이 늘리면서 2년 공정까지 기다렸다가 하기 때문에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런 기업들에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성장성이 충분히 보장받는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벤자민 글레임이나 뭐 윌리엄 오닐 아까 뭐 빌리피시라든지 아주 유명한 분들이 오실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체크해서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고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물론 반도체가 만드는 공정 과정은 똑같습니다. 포토 과정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냐 비메모리 반도체가 나눠지게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가 평택에 역사상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증설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가장 크다기보다도 그 한 가운데 한 종목이 TCK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캐파가 지금 10%에서 15%를 더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인 삼성전자의 혜택을 좀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TCK를 보면서 생각나는 종목이 리노공업이 있거든요. 좀 네네. 비슷할 것 같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주고도 삼성전자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TCK와 리노공업이기 때문에 이 TCK가 이제 리노공업에 대비해서 좀 더 좋은 이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리누 그게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많이 안 해봐서 이게 즉답을 사실 잘 못하겠고 저는 많이 연구를 좀 하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조금 이 시간에는 좀 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이제 TCK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거는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네. 제가 매수가는 제가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도 18,0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오늘은 또 주가가 상당히 5% 이상 올랐기 때문에 사실 어제 투자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제가 방송 출연이 오늘이다 보니 제가 월요일 날 이 종목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겁내실 수도 있지만 지금도 괜찮지 않을까 따라 들어가도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단타 목표가는 한 91,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멘텀 중장기는 10만 원이 충분히 넘어가기 때문에 한 10만 5천 원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제가 7%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한 금액의 7%가 떨어지면 매도를 하시라고 제가 매수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매수가는 지금도 사실 뭐 괜찮은데요. 저는 81,000원으로 제가 여러분 79,500원에서 81,000원을 제가 갖고 왔는데 그건 어제 기준 뭐 월요일 기준이었는데 오늘은 더 많이 오르는데 이 가격에도 들어가도 되나요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82,500원인데요. 지금도 뭐 나쁘지 않다. 91,000원 목표로 가기 때문에
뭐 한 10% 정도, 한 10%저 15%가 저는 이제 주식 매수가의 목표가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금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금 강한 그 매수 세력이 들어온다고 하면 향후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좀 보실 때에는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는 높다고 하더라도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은 더 계속 성장성이 있다라고 네. 봐줘야 되는 거죠. 네, 잘 가는 종목이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매출도 네네. 뒷받침되고 있고요. 수요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TCK 오늘 살펴봤습니다. 현재 매수 가능한 자리고요. 목표가 크게는 10만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윤광진 매니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